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어지러운 세상,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세상인데요. 국가의 어른으로서 유일하게 쓴소리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재명 수사를 막 정치 탄압이다, 뭐 야당 탄압이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고 이런 사태인데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작년 9월이죠. 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내부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네. 특히 그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예, 그 그렇죠. 당시 설훈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재명은 후보가 되더라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대장동 게이트 네.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가 폭발하기 시작해갖고 지금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국가 형벌권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위기에 처해 있고 네. 상당 부분 파괴되고 있다. 네. 국가 형벌권이라고 하면 국가 경영의 어떤 정권에서 간에 네. 중요한 목표와 과제가 국방이고 첫째. 네. 뭐 첫째 둘째 따질 것 없지만 하여간 동일선상에서 와서 국방, 그다음에 국가의 재정,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네. 그다음에 공직자의 인사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 그리고 국가 형벌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등급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수평적인데 네. 국가 형벌권이 이 범죄 혐의자를 수사해서 재판에 회부해서 유죄 판결이 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일정한 기간 감금 교화하는 이 전 과정에 네. 현재 일단 사법부와 검찰인데 사법부가 현저한 불신을 받고 검찰이 이제 조롱받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법부는 지금 그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불신과 그 불신이 지나쳐 위기에 쌓이는데 네. 그것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그 촉발된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하는 재판 암거래한 것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예. 이런 대법원을 믿을 수 있느냐? 네. 대법원을 불신을 하게 되면 하급법원도 전부 불신 대상이 되고 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법원은 양심 선언을 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침묵을 지키고 이 사태는 점차 악화돼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로비를 해가지고 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당시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이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1, 2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네. 이게 대법원에 가서 깨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죄로 판결됨으로써 이재명이를 정치적으로 생존케 했거든. 예. 그가 생존함으로써 대통령 후보도 되고 당대표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가지고 지금 이 온 나라를 이 사법적으로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이 현상의 네. 그 근원이 권순일의 재판 거래다. 재판 거래. 그렇죠. 예. 그래서 권순일이가 그러한 판결을 했다. 대법원 판사가 13명인데 그 당시 그 판결에 있어서 여전히 유죄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거. 유죄. 네. 하고 무죄 취지가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이 간발의 차이로 대결했는데 결국 권순일이가 주심으로 이걸 핵심적으로 거들어가지고 그리고 재판장 김명수가 이런 판결을 함으로써 결국 이재명을 살려내 놨는데 그 권순일이가 임기가 그 직후에 2달 만에 임기가 끝났어요. 네. 끝난 직후에 김만배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돼갖고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아 먹다가 네. 들통이 나버렸는데 네. 지금 그뿐 아니고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이제 곽상도 등 50억 클럽의 네. 이게 멤버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황상 이런 50억 클럽의 멤버니까 50억도 받고 그리고
그리고 고문 변호사로도 1,500만 원씩 매달 챙기고, 그리고 그것의 대가로 받은 것이 이재명이 이를 정치적으로 생존케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 판결을 했다. 네. 이게 이제 다 드러나 버렸거든. 이게 다 드러났는데 드러난 국민들 입장에서 이 대법원을 어떻게 바라다보며 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고, 그리고 대법원이 적고인데 하급법원을 어떻게 믿고 그 판결에 복종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팽배해져 네.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대법원이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봉규 TV 시청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전국에 47개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습니다. 네. 구치소와 교도소가 있는데, 구치소는 뭐 주로 미결수를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뭐 부분적으로 기결수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사실상 별로 없는데, 네. 47개의 평균 수용 인원이 그게 매일 은행에서 그 현금 잔고 결산하듯이 매일매일 통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구속된다, 석방된다, 이게 매일 들쭉날쭉하니까. 예. 그러나 평균 대체로 작년 1회에 37,000명입니다. 예. 47개 교도소에 평균 37,000명이 매일 그 안에 예. 감금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극단적인 국사범이나 흉악범을 제외해버리면 이게 대체로 경제사범들이야. 예. 절도도 경제사범이거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뇌물죄, 사기 그 뭐. 다음에 회사 운영하다가 부도나고 이런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권순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소문으로만 듣던 대법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걸 접했을 때 이 37,000명 중에 네. 이게 승복하겠느냐, 이게 완전히 유전무죄 아니냐 이 말이야. 네. 예? 돈을 앞세운 김만배가 대법관을 매수해가지고 이재명을 살려내는 이런 판결을 하는 이런 대법원, 그리고 그 하급심 판결에 우리가 희생당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 생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네. 이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이걸 바라다보는 이제 제3자인 국민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도대체 이 법원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이 대법원의 이 제도와 구조적 문제가 결국 이러한 매수 파동을 일으켰게끔 된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87년 6.29 선언 이후에 현재 이 헌법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져 국민투표에 붙여서 확정된 이제 이 헌법에는 대법원의 이 법관을 대법관이라고 호칭하고 네. 임기를 6년으로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찌 되냐 하면 지금 50대 중후반에서 대법관이 돼갖고 6년 임기를 채우고 나가도 60대 초반에 중반밖에 안 돼요. 네. 그 아주 팔팔한 나이에 고령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관행적으로 대형 로펌의 유인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상고 이유서에 도장 찍는 도장값으로 수천만 원씩 받기 때문에 네. 대법관 퇴직하고 한 5년 동안에는 매년 2~30억의 수입을 올린다. 5년 지나면 1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 하는 게 이게 공공연하게 법조계에 알려진 일이고, 네. 이 점은 이봉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확실한 분위기. 예. 뭐 대법관 지내는 사람들 중에 뭐 동료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하는데 그 대체로 그런 분위기다 말. 네. 그러면 이게 어찌 되느냐 하면 대법관 하는 동안 6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말이지 이게 돈의 현혹이 돼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 버려.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법원 대법관 지내는 사람들이 일부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김영란 전 대법관 같은 이는 그런 거 아주 외면했고 박시환 이럴 때 외면한 사람도 상당수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거의 현혹이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본원적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임 중에도 권순일처럼 엉뚱한 생각으로 이게 돈에 현혹돼 가지고 저런 엉터리 판결을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이 헌법에 이런 제도가 확정될 때에 그 87년에 그 개헌 논의를 할 때에 제1야당이 그 당시는 그 개헌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두환 민정당 세력은 6.29 선언으로 항복했다고 봤기 때문에. 네.
당시 이름 통일민주당인데 그 당내 개헌특위에 제가 정책의장으로 간사를 맡았고 예. 그 다음에 위원장은 강남구 출신 이중재 부총재가 맡았는데 네. 저는 이 대법원 구조를 조정하면서 당내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니까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대법관으로 호칭을 하되 임기를 두지 말자. 종신직으로 하자. 아, 그러니까 대법관 되면 대법관 하는 거로 인생을 끝내게 하자.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오케이. 미국 네. 제도지. 네. 그 일본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해야 그게 젊어서 대법관 그만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변호사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관예우 풍토에 찌들어가지고 결국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되고 만다. 권순일 사태처럼 이런 예. 일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예견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이게 소수 의견으로 밀려버렸는데 네. 자관 이게 대법원의 구조와 대법관의 지위 임기에서 오는 그리고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황금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 이게 겹쳐져가 오늘날 이재명을 살려내는 대법원이 아주 타락한 짓을 하고 말았는데 네. 이걸 바로 고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당장 방법이 없어요. 아.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네. 이게 방법이 없어요. 예. 그게 곁들여 가지고 말이지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사법행정권을 엄격하게 행사해야 되고 신속한 재판을 하라 하는 것을 하급법원에 이걸 감독할 책임이 대법원장에게 있어요. 재판 내용의 감독은 할 수 없지만은 말이지 신속한 재판을 하라. 신속한 재판 안 함으로써 대표제가 시간 가서 하나만 예를 들게요. 3년 반 전에 기소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송철호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8개 부처가 총동원돼 갖고 장난한 그 사건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 진행 중에 지난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범 중에 핵심 주범인 송철호 시장이 그 재판의 결론이 안 나니까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다시 후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 이봉규 대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요, 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니 울산시장의 민주당 후보에 그 송철호가 다시 후보를 했어. 다시. 하하. 이게 민주당이 뭐 뻔뻔하기로 말하면 말할 수 없지만 물론 낙선했지요. 예. 하지만은 이거야말로 이게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핵심들이 이게 사법부를 위기로 모으는 이런 아주 이게 망나니 짓을 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저래 가지고 이 사법부는 완전히 국가형벌권의 주요한 행사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형벌권 파괴를 자초하고 있다. 네. 이 대목에 할 얘기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네. 법원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로 이제 검찰인데 내일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는데 네. 이 사람 그 소환 날짜 정한 과정 알고 계시지요? 네. 검찰이 며칠 날 오라 그러니까 못 나간다. 예. 못 나간다. 야.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2, 3일 더 걸린다. 안 된다. 하루만 해라. 그리고 토요일 날 가겠다. 그 내일이 토요일이거든. 그 시간도 10시 반으로 가겠다. 이러고. 평일 날은 바쁘다. 예. 공무 때문에 바쁘다. 뭔 공무인지 알 수 없는 공무로가 바쁘다 하거든 그게. 예. 그럼 검사는 국가 공무원으로 참. 토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예. 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대로.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뭐 출두하기 앞두고 공개적으로 제복을 입은 유니폼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깡패 노릇하는 거와 비슷하다. 오늘날 이 검찰이. 네. 듣고 계십니까? 예, 이 대표? 예. 참.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강도짓을 하는 깡패 강도짓을 하는 것과 오늘날 검찰이 나에 대한 이 사법적 수사를 옥죄는 것은 그게 비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지가 깡패짓 하면서요. 예. 완전히 농락하는 거지. 그렇죠. 농락하는 거죠. 출두 일자도 지 맘대로. 그 다음에 깡패라고 그러고 강도에 비유하고. 자, 검찰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된 데는 연원이 있지요. 예.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죠. 시작된 게 아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문재인 정권 때인데 이게 뚜껑을 다 덮어놔 버렸거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나오고 그냥
대법원을 매수해가지고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대통령이 돼야 자기에 관한 모든 걸 깔아뭉갠다는 이 일념 때문에 검찰이 그 당시 문정권 아래서는 완전히 이재명의 졸개가 된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검찰은 깡패나 강도에 비유될 게 아니라 왜 윤석열 검찰은 수사를 더디게 하느냐, 그럼요. 더디게 하느냐 이런 채찍을 들어야 할 처지에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어차피 내일 출두한다고 하니까 검찰이 이재명에게 걸리는 게 한 10여 개 사건이 걸려 있거든. 이거 네. 제가 네. 어제 이봉규 TV에서도 보도를 했지만은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은 유엔 또는 미국의 제재에 걸려가지고 네. 그게 국제적 제재를 당할 가능성도 지금 높아져 있거든. 네네.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그 당시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 예. 마찬가지로 지금 10여 개가 걸려 있는데 가장 핵심은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대법원을 매수했다. 요 두 개를 핵심적으로 묶어가지고 네. 내일 출두하는 그 김에 요 두 건을 우선적으로 사법 처리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네. 이게 예. 요것도 대장동 업무상 배임죄 따로 그 다음에 권순일 재판거래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요건 세트다. 예. 이재명이 오늘날 존재한 것은 권순일 대법원 때문이고 예.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다. 예. 요걸 딱 걸어가지고 사법 처리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해 구속을 하고 그 이후 이제 50억 클럽 그 다음에 성남 FC 대북 송금은 순차로 조여 들어가면 된다. 네. 그래야 검찰이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그래야 국가형벌권 행사의 중추인 대법원 법원과 검찰이 궁지에서 헤어나는 아주 빠른 길은 이 네. 두 가지를 묶어서 처단하는 것이다. 예.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네. 그런데 영장 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낌새를 채고 이제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뭐 부결시키겠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말이죠. 예,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체포동의안의 문구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네. 계속 청구하는 겁니다. 계속 청구해야죠. 네. 국민이 판단할 때까지.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민주당 의원들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검찰은 배짱을 갖고 밀어붙여야 돼요. 네. 검찰은 배짱을 갖고 밀어붙여야 돼요. 무서운 네. 게 뭐가 있습니까? 내일부터 그러니까 계속 영장 쳐야죠. 계속해서. 계속 밀어붙여야 돼. 계속 네. 밀어붙여. 네. 더 이상 국가 형벌권이 침해되고 위기에 처하고 농락당하고 짓밟히고 이런 짓을 우리가 어떻게 백일하에 보게 내버려 두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예. 내일부터 검찰이 만약에 이거를 내일부터 지금 변호사님 지적대로 내일부터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구속영장 치지 않으면 오히려 검찰이 국민한테 꾸지람 당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느냐 니들. 제가 예. 더 붙이면 말이죠. 네네. 민주당 당헌 80조가 공직자 그러니까 당직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당무를 정지한다. 이거를 어떻게 고쳐나가는 거니까 무조건 당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소되면. 당무회의 결의에서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예. 고쳐나거든. 예. 그러니까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사람이 기소된 지가 여러 달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지금 1심 재판이 우치되는지 이것도 감감하고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 조항인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기소가 되면 이재명은 당무를 정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10% 이상 나오고 있고 네. 또 그 안에는 말은 못하지만 이상민, 조응천 의원 같은 또는 정성호 의원 같은 이는 공개적으로 이게 당무와 이재명 신상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하면 제가 추정컨대는 절반 이상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창피해서라도 말이지 이게 네. 대도시 출신들은 창피해서라도 이재명을 떨쳐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밀을 알아차렸는지 설 전날에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재명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지 살기 위해서 169명에게 전화하려고 그러면 노력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 나는 지금 말이지 이게 이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뒤바꿔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좀 정신 차려라 이 말이야. 예.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 차려라. 이재명은 버리고 가라 이 말이야. 이재명은 그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이 몇 명. 당신들이 이재명 버리면 말이지. 지금 뭐 이게 국민의힘당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으나 최근 한 보름사이에는 국민의힘당이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보다도 지지율이 앞서지만은 아니 어찌 국민의힘당이 이재명이 지도하는 그 민주당하고 들쭉날쭉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당신들은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든지 새로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아 누구를 뽑아도 이재명이보다는 나은 사람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당신들이 훨씬 유리한 고지를 과거에 이 너울을 이재명의 더러운 너울을 벗어던지고 세출을 한다고 한다면 당신들에게도 훨씬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게요. 국민의힘당이 이 내 말 들으면 박찬종이가 민주당에게 좋은 코치한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러게요. 나 참. 그러게요. 아이고 이 대한민국이 가치가 전도되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게요. 이런 것도 희화화되고 있으니 말이지 이게 네. 통탄할 일이야 통탄할 일이. 아니 국민들 이 저 화병에요 스트레스에 국민 건강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천만 명이 안 좋습니다. 이 일 때문에요. 이재명과 이 권순일이 등등 이 김명수 등등 때문에요. 우라병이 날 지경입니다. 우라병. 이게 제가 이런 표현으로 할 말이 아닌데 예. 이게 국가 형벌권도 침해당하고 있고 이재명에 휘둘리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 부분 이재명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고 그렇다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이봉규 대표를 비롯한 이봉규 TV 시청자와 저를 포함한 이 모든 국민 이게 국가 형벌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못한다면 국민이 사표를 내야 되지 않겠나? 국민이 사표를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이 헌법상 우리는 국민 안 하겠다. 국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글쎄 뭐 네. 홧김에라도 말 네. 국민 안 하겠다. 이미 그리고 우리 따로 모여가 뭘 하겠다. 그래 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이것저것 가리듯이 다 두들겨 패는 소리나 한바탕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아니 그러니까 국민 안 하겠다면 이런 방법이 있네. 나는 지금 너네들의 국민 안 하고 우리 따로 국민 하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법을 우리는 안 지키겠다. 우린 너네들의 국민이 아니다. 따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겁니까? 제가 억한 심정으로 하는 예, 말입니다. 아, 참 답답하니까 그러시죠. 헌법상 기관인 국민도 사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사퇴하고 싶다 이 말이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 가시점으로 얘기했는데 네, 결국 국민이 감시병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요. 예. 사태를 지켜보고 어디선가 이것을 부르뜨리고 이것을 징벌을 가하자 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목소리를 실어주고 이걸 국민이 할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한 영국인데요. 국가 형벌권을 파괴시키는 저 이재명 집단 민주당과 대법원. 아 진짜 여기에 놀아나는 국민들과 검찰. 진짜 화평 나겠습니다. 마음을 쓸어안치고 여기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과 검찰 이원석 총장의 검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이를 빠른 시일 내에 잡아 쳐넣지 않으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 윤석열 대통령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국회를 가서 딱 때려 부시러 갈 수 있습니다. 몽둥이 하나씩 들고요. 예? 진짜요. 지금 국민들이요. 이게 답답해요. 여기가. 예? 저뿐입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지금 답답하고. 예? 심근경색에 지금 뭐 예? 아주 그냥 돌아버려요 국민들이. 예? 가슴이 먹먹하고. 아이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지 뭐 무슨 뭐 아니 무슨 점잖은 집회 아예 필요 없어 이제는 조금만 더 기다리다 안 되면 아니 진짜 몽둥이 하나씩 들고
그냥 국회 다 때려 부시러 가는 거예요. 전경 비켜 이 새끼들아. 안 비키면 니네까지 맞을 줄 알아. 아니 이제 붙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 몇 달입니다. 검찰은 진짜 목숨 걸고 해주세요. 이거 에이 말이 안 되지 이런 거를. 에이 진짜 권순일 같은 놈들 아직까지 저렇게 변호사 헤쳐먹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에이 진짜 에이. 용단 내리지 않으면요 진짜 국민 무서운 거 한번 진짜 에이 진짜 안 된다니까 진짜. 비상한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 쑥대밭된다니까. 에이구 윤석열 정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거 처리 제대로 안 하는데 그냥 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에이 뭐 그냥 이렇게만 우기면 될 것 같아 민주당? 예? 이재명 살아날 것 같아? 권순일이 돈 처먹은 거 그대로 유지하고 평생 잘 살 것 같아? 안 된다니까. 다 뺏는다니까 국민들이. 무슨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유 부리지 마세요. 지금 지지율 무슨 뭐 전당대회? 뭘 했다고 전당대회를 하고 뭘 했다고 당대표를 하고 뭘 했다고 웃기고들 앉았네 진짜. 이거 처리 안 되면 아예 끝장나는 줄 알았어. 다 그냥 아주 이판사판이야 이제 못 살아 이제 나를. 네 마치겠습니다.